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요즘 버킷리스트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의 리스트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들고 하나하나 써내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찾는 그 시간은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기억해내는 시간이고 또 나만이 뿜어낼 수 있는 향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꿈 PD로 활동 중인 최인영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헤어샵 원장님이 되고 싶어요. 원래 그 스텝 때부터 꿈이 원장, 회장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얼마큼 직이 올라갔으니까 꿈이 보게 된 거죠. 좀 높게. 꿈은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건데요.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세상의 아름다운 점을 알려주고 싶고 저희가 함께 지켜야 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꿈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서 요리업 쪽으로 계속 하는 게 꿈이고요. 지금은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뭐 자격증이나 많은 경험 같은 걸 쌓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 성공을 향해 다름질하는 요즘. 교육 열풍이 뜨거운 사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꿈의 존재감에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인영 박사입니다. 특히 꿈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의 꿈도 포기시킨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꿈 PD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꿈 PD의 역할은 일단 꿈을 찾아주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찾아주고 또 꿈을 찾았다고 해서 또 꿈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장애물을 같이 인지를 하고 그 장애물을 이겨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하면서 같이 많이 도와줘요. 이루어가는 것을. 30년 가까이 상담을 해오면서 자신의 꿈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깔을 가진 PD라면 어떠한 꿈을 가로막던 두려움을 내려놓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침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꿈을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능과 천재성을 혼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기본 전제가 모든 사람은 천재성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게 요새 영화나 그런 용어로 하면 모든 사람은 유전자 속에 어떤 칩을 절대자가 주셨는데 그 칩이 천재성인데 그 천재성을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천재성을 찾아내는 열쇠가 있거든요. 그 열쇠를 찾아서 그 칩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에 열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온 우주가 아니면 이 칩을 심어준 그 절대자가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손을 쭉 뻗어보세요. 이제 살짝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최면은 자기에게 숨겨진 꿈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제 천천히 저마다의 천재성을 찾아 열정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하늘도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잠깐 멈추고 하나. 최인영 꿈 PD의 꿈 드라마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선생님께서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3일은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또 3일은 꿈 PD로 일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꿈 PD라는 말이 좀 낯설게 여겨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꿈 PD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여기에 보낸 어떤 그 분과 또 우리와 약속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유전자에 심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새 뭐 SF 영화 많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칩을 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칩을 심고 왔는데 우리들은 태어날 때 기억 상실증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그 칩이 발현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꿈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걸 하고 싶다. 간절히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건 결국 꿈이라는 아주 장대한 드라마를 이뤄내는 그런 인생은 그 드라마인데 요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를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도 꿈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PD 역할 좀 해볼게요. 우리 드라마의 PD 역할이라는 게 정말 주인공이 제대로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또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칩 안에는 꿈 PD의 칩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꿈 PD라고 하는 그 직업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아닌데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또 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직업의 첫 이름을 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뭐 용기랄까 배짱이랄까 이런 게 참 두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꿈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칩에 기억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억 상실증이 좀 심하게 걸려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니 원래는 기억상실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점차 기억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사회가 최면을 많이 걸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살아남는다. 뭐 이런 최면을 걸다 보니까 자기 칩이 발현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누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뭐 자기는 꿈이 없다. 뭐 옛날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으네요. 뭐 제가 꿈을 이루겠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마 그 외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가장 큰 게 아마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최면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될래? 라고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질문 역시도 현재 있는 어떤 직업 중에서 마치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질문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상상력도 좀 제한이 되고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너는 뭐가 될래가 아니라 넌 뭘 할 때 즐겁니? 아니면 넌 뭘 사람들과 나누고 살고 싶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또 뭐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건 한 20개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한 대학생 때 되면 한 200개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직업을 물어보기보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뭐 그 네. 말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박정원 선생님 말씀 정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데가 흔히 말하는 그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또 선생님께서 소아 전문의시죠.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교육 문제로 또 고민하는 학생들 또 학생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사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엄마들이 거기를 많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일반 신경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되기도 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중학생부터 한 80세 노인까지세요. 그리고 저는 저의 특성상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50% 분들은 심한 정신병이다 그런 분은 거의 안 오시고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다 하고 오는 분 50%.
또 하나 50%야말로 진짜로 나 꿈 PD한테 한번 도움받아 볼래. 뭐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와요. 엄마들이 애가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 얘 좀 꿈 좀 찾아주세요. 라고 오는 그룹. 또 하나는 어떤 애들은 정말 꿈을 찾았어요. 한 고2, 고3 정도 되면. 찾았는데 집중이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뭐 모의고사 때까지는 너무나도 잘 봤는데 진짜 실전 시험 때는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오시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문제고요. 그리고는 저한테는 20대부터 70대의 성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오시고 특히 베이비 부모들 많이 오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사실 선생님께 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또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네. 그거는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그 칩이 있다면 그 칩에서는 A라는 칩을 자기가 또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칩을 삽입을 하고 왔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그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불행하게 살지 않아요. 그게 언제부터 불행해지냐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갑자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애인 생기고 뭐 애들 잘 키우고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꿈이 있든 없든 뭐 행복한가 보다 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때로는 일하다가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뭐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생각할 때 꿈이 없는 게 치명타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저한테 오시는 분은 뭐냐면 아주 큰 결정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큰 결정을 하는데 어떤 A라는 결정을 하든 B라는 결정을 하든 A는 장점만 있고 B는 단점만 있다면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네. 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 꿈을 찾아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꿈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요. 또 시련과 고난 때문에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더 연마하시게 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꿈이 있으면 사실은 결정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옳고 저게 옳고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내 꿈을 안다면 내 꿈